이건 재밌는 얘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입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이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예정이 됐던 건가요? 아니, 깜짝 방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방문. 네. 그러니까 용산 어린이정원에서 했다는데 용산 네. 어린이정원이라는 데가 그 미군 기지 지금 반환받은 미군 기지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네. 그걸 어린이에게 뭐 어린이 놀이터로 만들어 주겠다 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침에 어디 좀 기사를 읽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어린이 정원, 어린이에게 특별하게 이런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해서 네. 한 얘기가 어린이들이 보니까 놀 공간이 없더라라고 해서 어린이 공원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어린이들이 동네 아파트 단지마다 다 어린이들이 놀 데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린이 놀이터에 근데 지금 어린이들이 없어요. 그렇죠. 어린이들 네.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놀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네. 요즘 그러니까 오늘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요. 예, 오늘 이제 제가 그 출근을 하면서 네.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도 몇 개를 좀 찾아봤는데요. 네. 어떤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워킹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10살 자녀가 이렇게 커도 되는 건가 이런 글 네. 올렸더라고요. 네. 살펴보니까 오전 이제 학교에 갔다가 그 학교를 하고 또 이제 재밌게 보내라고 학원들을 뭐 여러 개를 네. 해줬는데 이 아이들이 뛰어놀 시간에 이렇게 학원들에 매겨두는 게 이제 맞는 건가라는 이제 고민의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 아이들이 요즘은 저희들보다 더 시간이 없이 잘하네. 네. 어린이들이 워낙 스케줄이 이게 빡빡하게 짜여가지고 네. 빈틈없이 그냥 그 스케줄대로 이동하느라 바빠요. 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공간적인 문제보다 이런 어떤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문제 같은데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공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네. 네. 물론, 뭐, 어린이를 위해서 공간 만든 건 좋습니다만, 어떤 어린이 문제, 이런 본질들을 조금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이 부분은 여담이고, 어제 그 기자간담회에서,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방미도 했고, 그러니까 물론 그 방미 성과도 이렇게 포장해서 네. 기자들한테 내놓아야 되겠죠. 네, 네. 네.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제 기자간담회 내용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거의 없어요, 거의. 네, 그래서, 네. 야,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건가? 봤더니, 네. 자, 이거를 전문을 봤어요. 그래서 네.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네. 대통령이 아주 이 출입기자하고 간담회를 그냥 뭐 에피소드 이렇게 말하는 에피소드 자리로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그렇죠. 네. 저는 어제 그 기사들 중에 가장 놀라웠던 게 1주년 때 기자회견 하지 말고 술이나 한잔 하자. 아,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 맥주나 한잔 하자고 그런 네.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주년 기자회견을 놓고 네. 지금 뭐 이 전문 내용을 보면 기자회견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뭐랄까 자료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하는 식은 싫다. 네. 그래서 소모임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기자간담회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도 하나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네. 자화자찬하는 취임 1주년은 절대 안 된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어제 제가 정부 부처 출입 기자들이랑 좀 만났는데 네. 요즘 보도 자료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무슨 보도자예요? 1주년 자화자찬 보도 자료.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네. 야, 또 재밌는 게, 대통령이 1년을 지나다 보니까 배운 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인내심이라고 그랬어요. 인내심을 가져야겠더라.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전 그거 보고 팍 터졌습니다. 빵 터졌어요. 아, 왜 빵 터졌냐면, 네. 그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 국민들이에요, 국민들, 지금. 그렇죠, 그렇죠. 예. 국민들이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대통령이 그걸 안 했더니 다른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인내심이라는 거를. 이제 대통령 야당과의 관계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뒷부분에서 지금 야당과의 어떤 소통 문제도 다르겠지만, 지금 야당하고 대화 취임 1주년이 됐는데,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소통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야당과도 소통을 안 하고, 네. 최근에 이제 국내 언론과도 소통을 안 해서. 네. 문제가 되고 있죠.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통치? 정치도 아니고, 이거 완전히 통치. 네. 한쪽. 그리고 국민의힘은 장악돼 있잖아요. 또 대통령
뭐 그 그렇습니다. 태용호 녹취록 사건이 드러낸 게 어떤 그 당이 대통령실의 어떤 하수인으로 이렇게 전락된 거 네. 그걸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사설들 살펴보니까요. 네. 정무수석이 아니라 당무수석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네. 많이 질렸더라고요. 네, 네. 자, 하여튼, 그런데 또 김 기자가 본 부분에서는 또 뭐 좀, 재밌는 부분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기자들 질문을 받더니, 질문이래요. 미국 가셔서 재밌는 얘기들 좀 전해주세요. 하버드대 갔을 때 질문이 날카롭지 않으셨나요? 아메리칸 파이는 어떻게 부를 수 있었는지 듣고 싶어요. 뭐 이런 거예요. 국민이 알고 이런 질문들이 주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알려달라든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궁금한 건 뭐예요? 도청 약속 받아왔냐? 저 그게 아이고 좀 궁금한데. 그것도 네. 있고 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대통령이 지난 바이든하고 정상회담도 그렇고 네. 뭐 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IRA, 그러니까 그쵸.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 지원법에서 네. 우리 기업들이 그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뭐 안에서 예외 조항을 뭐 둔다든지 네. 이런 쪽으로 뭔가를 해서 우리 기업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누차에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질문도 없어요. 어떻게 된 그렇죠. 건지. 미국 가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도 지금 하나도 질문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들의 국내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네.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하겠다는 건지도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내용들도 없더라고요. 없고요. 그리고 또 아까 김 기자 얘기한 대로 진짜 국가 간의 도청은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랬는데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지금 용산 대통령실 되는지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보안 점검할 생각은 없느냐. 그렇죠.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떤 그렇죠. 그 도청 문제는 어떤 국가 간의 어떤 국격이고 자존심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저는 네. 뭘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희랑 인터뷰할 생각 없으시냐고. 국내 언론과는 인터뷰를 네. 너무 안 하니까요. 네. 근데 어제 인터뷰를 안 했나요? 안 왔나요? 조선일보랑 취임하고 나서 인터뷰한 이후에 국내 언론과는 인터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했었나요? 네. 지금 도어 스태핑이 끊긴 지 5개월이 됐어요. 네. 도어 스태핑 끊긴 지 5개월이 됐고, 취임을 작년 5월에 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1년 돼가니까. 하고 나서 도어 스태핑 한 60여 차례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나서 MBC 기자하고 이제 설전이 그때가 바이든 날리면 때였나요? 그렇죠. 바이든 네. 날리면 때였죠. 네, 바이든 때였나요? 네. 날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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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후로는 지금 끊겨서 대통령이 지금 기자들하고 직접적인 소통하는 창구가 없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임 1주년 그래서 기자간담회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기자간담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에피소드식으로 진행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기자간담회 지금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여기 나온 대통령이 한 워딩으로 보면 뭐 이런 자화자찬식 그러니까 좀 격식을 갖춘 기자회견보다는 네. 소그룹에 이렇게 그런 뭐라 그럴까 이렇게 구미구미 해가지고 좀 만나서 이렇게 맥주도 한잔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취지로 발언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치찌개 얘기도 나온 거 보니까 또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또 초대해서 김치찌개를 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여기 재밌는 부분이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그 정부를 맡아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네. 얼마나 더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해졌는지, 네. 그리고 우리의 안보와 사회의 안전이 얼마나 더 확보가 됐는지 이런 네, 것을 되돌아봐야 한다. 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되돌아봐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온 다음에 이렇게 이제 외교 안보 관계는 지금 완전히 턴을 해가지고 지금 막 어지럽잖아요. 어지러울 그렇습니다. 정도로 친미 일변도로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일 북중러의 대립구도도 그냥 명확하게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신냉전 시대에 우리가 지금 최첨단, 최전선에 정말 이투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외교안보 관계에서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다고 봐야죠. 외신에서도 이 네. 친미 일변도로 가는 이제 대한민국, 한국의
어떤 정권을 우려하는 이제 네. 보도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국내 언론들보다 해외 언론들에서 이렇게 좀 더 객관적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이제 이 정세를 살피지 않고 미국과 일본과만 이제 친하려고 네. 한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중국과의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질문은 뭐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들이 아니었어요. 네. 아니었는데, 뭐 하여튼 그 답변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입장들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왔는데, 네. 질문은 중국에서 이제 이렇게 지난번 대만 해협 거론하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반응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몇 가지 격한 반응들이 나왔는데 그런 중국에서 불편한 반응들이 몇 번 나왔는데 네. 그 반응들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범위에 있었냐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질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몇 마디 했죠. 뭐라고 그랬죠? 일단 중국이 우리한테 적대행위만 안 하면 서로 적대행위만 안 하고 서로 계약을 정확히 지키고 예측 가능하게 하고 상호 존중하면 중국하고 얼마든지 경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중국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현재 그런 거 없다. 네, 기술이든 상품이든 중국에 수출 통제하는 건 없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 이제 안보 협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네. 우리한테 이의 제기하고 비판하려고 하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사실 근데 북한에 대해서도 통제를 너희들이 나서서 해라 네. 이런 얘기예요. 북한 북핵에 대해서 방관하지 말고 네. 안보리 제재도 동참하고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렇게 하지 안 하는데 우리가 이 방어 수단으로서 지금 워싱턴 선언에서 핵 확장 억제를 하는데 그 이의를 보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그렇죠. 얘기 같아요. 네. 요약하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저는 이 방미하는 일정 과정에서 네. 이제 미국이 워싱턴 선언의 대략적인 내용을 중국한테 설명했다라고 이제 네. 외교부에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외교부에서 우리도 관계 국가들한테 설명을 했다. 네. 중국한테도 설명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정확한 내용은 답변 드릴 수 없지만 설명했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말을 뒤바꾸는 우리가 설명한 적이 없다 이런 그게 우리가 설명했다는 게 미국 측에서 설명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미국 측에 설명했다는 내용 하나랑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외교부에서 예. 관계 국가,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을 이제 네. 의미하는 관계 국가들한테 설명을 했고, 네. 이제 맞아요. 외교부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네, 어떤 질문했냐, 어떤 이제 설명했냐 물어보니까 설명한 내용을 말을 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중국이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들을 좀 살펴보면, 이 중국하고 지금 상당히 좀 중국을 생각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탈중국을 외쳐서 사실은 탈중국을 선언하면서 중국과의 사이가 좀 나빠진 상태인데 이게 지금 우리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국내 기자들한테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제재하는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중국이랑 어떤 관계인지를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내용이 좀 안 들어있습니다. 어떤 중국과의 관계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드러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치에 있다라고 드러냈고 어제 입장에서 지금 설명한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해서. 네네. 네. 그래서 중국도 이제 불편할 거고. 네. 그래서 이 한중 관계 문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올 연말이니까 한중일 정상회담이 또 잡힐 것 같은데. 네. 그것도 한번 봐야죠. 한중일 정상회담의 올해 의장국은 지금 우리라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이제 그 성사가 돼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네. 연말쯤에 있다고 하니까 지금 5월 달에 논의를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네네.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에피소드 형인데, 우리도 이제 여담으로 이렇게 좀 재밌거리로 한번 이거 짚어보죠.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게 된 경위가 좀 나왔었는데,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미리 다 예정돼서 기타도 준비해 놓은 거 한 거 보니까, 네. 다 노래 부르기로 된 거 아니냐. 그래서 한 소절 더 불렀으면 바이든이 불렀을 텐데, 네. 대통령실 실수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얘기를 한 거 보면, 이제 사전에, 무슨 노래 좋아하고 해서 곡을 받았던 건 같아요. 이렇게 보면. 네. 예, 한 3곡 정도를 줬다고 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너무 웃긴 게, 네. 돈 맥클린이 이제,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거잖아요. 네. 이 돈 맥클린이 해외 이제 외신과의 인터뷰를 하면서, 원래 윤석열 총리가 듀엣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네. 이게 애초에 준비가 돼 있었다는 내용들이 사실은. 근데 지금 어제 또, 이 윤 대통령 얘기한 거 보면, 네. 이제 그 노래까지는 뭐 안 됐다. 갑자기 이렇게 이제, 질 바이든하고 바이든 대통령 이렇게 등 때밀다시피 해가지고, 네. 부르게 됐다. 이런 주제. 그래서, 만약에 가사가 생각이 안 났으면 아주 망신당할 뻔 했어요. 뭐 이런 얘기도 어제 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마지막 말이에요. 네. 내가 거기 노래하러 간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 있었는데, 정말 노래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노래하러 간 것도 아닌데 지금 국빈 방문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아메리칸 파이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예정이 돼 있었다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네. 사안이 더 있는데, 하나는 이제 돈 맥클린의 인터뷰가 하나 있었고요. 네. 다른 하나는 거기 이제 미국 군악대가 연주를 한 거거든요. 네, 그 맞아요. 예, 근데 네. 미국 군악대가 아메리칸 파이를 연습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랬었군요. 예, 애초에 그러면 이게 예정된 공연이 아니었던 건가? 아니, 근데 그 전에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대요. 네. 네. 셋이서, 우리가 기사 썼잖아요. 네. 레아 살롱하고, 놈 루이스하고, 제시카 버스크, 3명. 그러니까, 블랙핑크가 세야 될 공연 자리에, 흑인 1명, 백인 1명, 아시아 1명 해서 3명이 공연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3명이 올라와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걸로 되어 있어요. 대통령 설명은. 셋이서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 1절을 부르더라고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니까 당연히 군악대가 준비했겠죠. 그렇죠.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이게 대통령의 노래까지 이렇게 사전에 준비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건 이렇게 이제 추어 올려서 이렇게 등 때밀고 해서 한 곡 하시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랬잖아요. 정말 부르라고 한다고 부를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상징적인 한마디였습니다. 네, 노래 부르러 간 것도 아닌데. 그렇죠. 어쨌든, 어찌됐든 간에, 이게 사전에 짜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굳이 그렇게 또 트집 잡을 필요는 없고.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지금 정상회담에서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는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 물어볼 아까 도청 문제, 기업의 어떤 부담 완화시키는 문제는 어떻게 협상이 됐고, 그리고 이런 얘기들 하고, 또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정말 100년 전 일로 일본한테 무릎 꿇으라,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도 대통령실이 밝힌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게 전원이 윤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유상범 의원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라디오 프로에서. 네. 대통령실은 입장 낸 적이 없어요. 그럼 기자들이 물어볼 것도 하잖아요. 그렇죠. 원문이 까졌는데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건 대통령의 지금 생각이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언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말이 꼬인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데 대한 질문도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실에서는 이 원문 판본을, 자기들의 이제 판본을 공개를 했었잖아요. 네. 거기에는 주어가 없었는데, 네. 그러면 왜 주어가 빠진 그 판본을 공개했었냐? 그렇죠. 이것도 당연히 네, 물어봐야 되죠. 네, 네, 네. 바이든 대통령하고 공동 기자회견할 때 바이든 대통령한테 기자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질문을 윤 대통령이 바이든한테, 질문이라기보다 바이든한테 해야 될 얘기였고, 네. 그리고 우리 기자들이 질문할 내용들인데, 외국 기자가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있잖아요. 동맹끼리, 동맹끼리,
그 동맹을 괴롭혀도 되느냐. 네. 그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지원법이나 이런 걸로 해내가지고, 우리가 더 부담을 더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부담을 동맹한테 지어도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오히려 이거는 재선을 위해서. 그렇죠. 네. 재선을 그렇죠. 위해서 동맹한테 그런 부담을 주어도 되느냐. 네. 이런 얘기들이 그때 기자회견에서 나왔잖아요. 오히려 이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한테 해야 될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기자들이 아마 그렇게 질문했으면 바로 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어요. 네. 네. 근데 그 미국 기자가 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좀 질문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기자간담회를 하다 보면 대통령하고 이렇게 하다 그러면 분위기도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얘기하기 쉽게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한 질문도 해요. 네. 그러니까 우스개 농담도 던지기도 하고 이렇기도 하지만 물어볼 건 당연히 또 물어봐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그 물어볼 핵심 질문들이 빠졌다는 거예요. 어제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전문을 봤는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사실 대통령과의 직접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답변도 거의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 이번 기회를 딱 잡아서, 네. 저는 이 미국과의 관계도 궁금하지만 네. 이번 주 주말에 기시다 총리가 오잖아요. 그렇죠. 기시다 총리랑 어떤 대화를 나눌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네. 일본에서 준비해온 거 네.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질 건지, 물론 대통령이 뭐 사전에 얘기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네. 질문들은 나와야죠, 당연히. 그렇죠. 네. 답변은 못 듣더라도. 네, 나와야 해야죠. 네. 답을 하고 안 하고는 상대방이지만 거기 국민들이, 그러니까 기자가 궁금한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고 이거 네. 국민을 대변해서 그 자리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론을 대변해서 네. 그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론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던져줘야 되거든요, 기자들은. 맞습니다. 네. 근데 뭐 가서 재밌는 얘기 전해달라. 이런 얘기. 당장 이번 네. 여름에서 이제 내년 봄 사이에,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사실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하겠다 그런 네. 얘기까지 입장도 고수하고 있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네. 물어보고 또 우리의 입장 어떤 건지, 물론 우리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외적으로만 네. 아직까지. 네. 네. 근데 그것도 거기에 대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외신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올 때쯤에 그런 기사가 뉴욕타임즈의 기사였을 겁니다. 미국에선 즐겼지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어려움에 부딪힐 거다라고 네. 얘기가 있는데, 지금 저는 기시다 총리가 오는 게 사실은 그 어려움을 좀 해소해 주려고 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지금 네. 우리 원래는 네. G7 회담이 끝나고 나서 오는 걸로 돼 있다가 네. 그 전에 오는 거는 미국 쪽에서 어떤 좀 조종을 했다라는 조정, 거야. 조종을. 네. 미국의 어떤 역할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우리가 미국을 굉장히 약한 고리가 한일 관계였는데, 어찌됐든 간에 미국 국빈 방문하기 전에 윤 대통령이 그 고리를 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도 일본을 이렇게 좀 떠밀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구원투수 역할 좀 해줘. 구원투수 역할 좀 해줘. 국내에서 지금 시달리지 않게 역할 좀 해줘. 그렇죠. 뭐 이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에 대한 좀 질문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전문을 보니까 그런 질문들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좀 이게 또 넷플릭스 관련해서도 질문은 있었어요. 네. 한국 콘텐츠에 대한 25억 달러 투자 결정이 있어서 지금 그게 원래 예정돼 있는데 네. 맛 좀 불풀렸고 생색냈고 이런 비판들이 계속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방미 첫 번째 일정이었는데 분위기는 어땠나요? 질문이. 예. 이거는 기자들 공부를 너무 안 한 거 아닙니까? 아니 물어봐야죠. 그 네. 25억 달러 투자는 대통령께서 직접 이끌어낸 건가? 네. 아니면 원래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설명 좀 해달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응? 근데 분위기가 어땠나요? 라고 물어보는 건 좀 그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맨 마지막 질문인가 이게?
그 대통령은 고급 정보를 다 보고 받으시는데, 네.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보고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이 네. 안다고 해서. 그러니까 답답한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대로 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예요? 이런 걸 물어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참 재미있던데 또 답변이 뭐라고 그랬어요? 답변도 재밌었어요. 정보라는 건 참고사항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이게 지금 언론에 대한 비판도 하더라고요. 뭐 언론과 정치권을 비판을 하면서 예. 옛날에는 이제 언론사가 몇 개 없어서 정보가 많지 않았다. 언론도 이쪽 네네. 저쪽으로 갈라지지 않았고 네. 정당도 그랬다. 네. 근데 지금은 확증 편향으로 그러니까 정보가 많아서. 네. 정보가 많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뭐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변화를 잘 살 수 있는 변화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들을 보면 네. 전체적으로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그렇구나라고 읽는데 이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아니, 그러면서 네. 그래서 이제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그 플랫폼이 신문 방송 이렇게만 있었다면 지금 인터넷 막 많잖아요, 플랫폼이. 네. 그리고 외국 것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보가 많아진 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얘기는 편향적 자기가 필요한 정보, 자기가 맞는 정보, 자기의 어떤 신념하고 맞는 정보만 취사 선택해가지고 보면서 확증 편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네. 설득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왜 설득하기 안 되겠어요? 신뢰가 안 생기냐 이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지금도 얘기했지만 그 일본 워싱턴 포스트하고 기자회견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설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건 발언 중에 그러니까 그 인터뷰 중에 발언이 꼬였다든지. 네. 실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발언이 꼬여서 이게 뭐 들어갔다든지 뭐 아니면 그게 대통령의 소신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그 한일 관계 발전에 과거의 일로 발묶여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 털고 가야 된다. 이게 대통령의 소신이라든지 네. 뭐 이런 입장을 발표해야 거기에 대해서 반대도 하고 지지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렇죠. 지금 일본에 무릎 꿇으라는 건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놓고 던져놓고 아무 얘기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구 생각인지도 몰라요. 이게 이제 요 내용들이 항상 그 대통령실 해명을 안 하니까 네. 이거를 뭐 논평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거나 그럴 좀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신뢰를 잃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또 방미 기간 중에 나왔지만 핵 공유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김태호 안보 1차장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핵 공유다라고 했는데 미 백악관에서는 또 무슨 소리야, 핵 공유 아니냐 이렇게 부인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 미국하고 협의가 있었는데 됐다 안 됐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렇죠. 이런 걸 소상하게 설명을 해줘야 설령 국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쳤어도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못 미쳐도 그렇죠. 일부 부분에서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뒷받침도 믿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정부는 뭐 말로 포장해놓고 은근슬쩍 없어져 버리거나 거짓말 해놓고 그 뒤에 은근슬쩍 없어져 버리거나 우기거나 바이든 날리면 네. 지금 그 결론 안 났잖아요. 아직도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실은 바이든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실이나 뭐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건 이 자막을 그렇게 달아서 그렇게 된 거다. 네. 그런 주장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원음이 제일 중요한 거죠. 바이든이냐 그렇죠. 날리면이냐. 사실 요거 논쟁을 끝낼 수 있는 건 네. 대통령실에서 그 음성 분석가들한테 이제 의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 공개를 왜 안 하는 겁니까? 네. 그리고 하여튼 그러니까 논쟁으로 보면 사실 소모적인 논쟁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네.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근데 그 소모적인 논쟁은 유발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걸 국민들이 얘기하면서 아니라는 거죠.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마지막 말이 딱 이제 압권인데요. 네.
뭐라고 그랬죠?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네. 정보를 잘 설명하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네. 거기에서 직접적인 결과가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1년 하면서 느낀 것은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심이다. 네.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어요. 인내심. 가장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지금 인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걸 국민들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